낡은 운동화를 신고 은행에 들어선 할아버지. 10억 원을 인출하겠다고 했을 때 직원들은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0억 있으면 전 그룹 회장이 될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바로 1조를 예치한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하루 만에 은행이 무너지고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실화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1 차가운 시선들. 그날은 2월의 마지막 화요일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서울 중구 세안은행 본점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운동화는 20년째 신은 것이라 밑창이 다 닳았고 외투는 아내가 살아계셨을 때 사준 것이라 30년도 넘었습니다. 색깔은 바래고 실밥은 툭툭 터져 나왔죠. 은행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부인들이 제 모습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은 저를 피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냐? 귓가에 들려오는 속삭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하며 번호표를 뽑으러 갔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선 20대 젊은이가 저를 위아래로 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할 줄 아세요? 제가 대신 뽑아드릴까요? 마치 그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제 옷차림을 보고는 조금씩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자리, 그 다음엔 두 자리. 결국 저에게서 가장 먼 의자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옆 사람에게 속상이었죠. 아이고 냄새나.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목욕을 하고 나온 몸인데도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로비 한쪽에서는 보안 요원이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그때 제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110번. 무릎이 좀 아픈 터라 약간 절뚝거리며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가족도 없나 봐. 참 불쌍해. 왜 저런 곳에 와서 민폐를 끼치나. 창구에 도착했을 때 직원의 이름표에는 김미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환한 미소를 보였던 그 얼굴이 제게는 싸늘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업무 보시려고요? 빨리 말씀하세요. 말투부터가 무례했습니다. 존댓말은 하고 있었지만 톤 자체가 반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0억 원 인출하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김미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죠. 푸아. 10억이요? 할아버지,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그 웃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나는 제가 내민 통장을 받으며 마치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만 살짝 짚더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나 통장에 고작 70만 원밖에 없는데요. 10억은 완전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김미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좌 여러 개 있다고 돈이 많아지나요? 할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김미나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요, 됐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복지센터라도 가보세요. 거기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했습니다. 계좌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짜증이 난 김미나가 마지못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10억 있으면 전그룹 회장이 될게요. 그럼 되겠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조롱하는 분위기였죠. 로비가 점점 소란스러워지자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니 지점장 오세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신가요? 드시는 약이라도 있으시면. 이제는 아예 치매 환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주변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러게요. 가족분들이 좀 돌봐드려야 할 텐데. 저런 상태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10억 원을 인출하러 왔습니다. 오세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 고객분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있어요. 조용히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완전히 내쫓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야겠네. 요즘 이런 일이 많다던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구경거리 삼으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체를 밝힐 때가 왔다고. 저는 고개를 들고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겁니다. 김미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10억 가지고 오시면 제가 정말 회장하겠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은행 앞 벤치에 앉아있던 손자 준호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기분 나쁘셨을 텐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시작이야.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넘은 구형 모델이었지만 할 일은 충분히 해냈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여보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비서 이태수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야, 지금 세안은행 본점 앞으로 와. 그리고 정 본부장도 같이 데리고. 네, 알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를 봤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15분이 지나자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을 보고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진짜 오셨네요. 이태수와 정인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태수와 정인호가 은행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명함을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실그룹 비서실. 이게 정말인가요? 그녀는 급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큰일입니다. 한실그룹에서 오셨어요. 지금 당장 나와주세요. 한실그룹.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인 그 이름을 듣자 로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실그룹이 왜 여기에?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오세훈 지점장이 불이 나게 뛰어나왔습니다. 평소에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한실그룹에서 오셨다고요? 무슨 일로? 그때 정인호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의 한실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10억 있으면 회장이 되겠다고 했던 김민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를 노숙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려던 사람들은 황급히 카메라를 끄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세훈은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수요. 이게 실수인가요? 그리고 정인호에게 물었습니다. 정 본부장, 우리 그룹에서 이 은행에 예치한 돈이 얼마지? 정인호가 똑똑히 대답했습니다. 총 1조 정도 됩니다, 회장님. 1조.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세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김민아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방금 전에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시더니 이때 다른 고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라 배워서. 저는 그 고객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상관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훈을 봤습니다. 지점장, 당신 직원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오세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할아버지가 10억 있으면 자기가 회장이 되겠다고 했어요. 김민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눈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인호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예치금을 인출하세요. 오늘 안으로요.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제 말에 오세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기회는 아까 드렸어요. 당신들이 스스로 걷어찼을 뿐입니다. 이태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본사 재무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때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인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 말을 시작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이런 은행에 돈 맡겨둘 수 없어요. 고객을 저렇게 대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당장 인출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창구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뱅크런 은행 예금 인출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민아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회장님께 그런 말을 했다니.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인출 요청에 시스템이 마비될 지경이었죠. 오세훈이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희 은행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정인호가 전화를 마치고 왔습니다. 회장님, 본사에서 30분 안에 인출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위 현장 같은 분위기가 되었죠. 오세훈이 다급히 본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큰일입니다. 한실그룹에서 전액 인출하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성이 로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아는 계속 울면서 저에게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30분이 지나자 본점에서 몇 명의 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조 원 인출이 시작되었고 다른 고객들의 인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하루 만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인출 작업이 시작되자 은행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1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모든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김민아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제가 뭘 한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오세훈은 계속 본점과 통화하며 대책을 강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고객들이 계속 인출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정인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인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일어서려는 저를 김민아가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에게도 말했습니다. 지점장, 직원 교육 다시 시키세요. 고객은 모두 소중한 분들이에요. 은행을 나서면서 손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세안은행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보도되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30%나 폭락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고객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로 인해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챕터 6 진실의 무게. 며칠이 지나 저는 다시 그 은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고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로비에서는 임원들이 직원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을 차별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이 소중한 고객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수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가 너무 극단적이었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신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미나가 은행을 그만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인데 과연 그럴 정도의 잘못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 아니라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해서 잠시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모습이 낯익다 싶어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김미나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작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테이블이 5-6개 정도밖에 없는 동네 카페였죠. 김미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약간 부어 있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행을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게 되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평범하게 주문했습니다. 김미나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모욕을 주다니. 저는 한자리에 앉으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김미나는 망설이다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은행을 그만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고객에게 그런 짓을 했으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실수 때문에 은행도 큰 피해를 입었고. 김미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말에 김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용서했어요. 다만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김미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자 준호와 함께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그 직원분 만나셨다면서요? 응, 카페에서 일하고 있더구나. 준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복수하신 기분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그냥 안타까웠어. 안타까우셨다고요?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준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이나 1조 원이나 돈을 인출하실 때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니? 회사 돈인데. 하지만 사실은 그때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집에 도착해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옳은 일 하셨어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세안은행 사건 이후로 다른 은행들도 고객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객의 외모나 차림새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보니 제가 한 일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김미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긴 것은 안타까웠지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김미나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시나 보네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카페에는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김미나가 정성스럽게 서비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많이 바뀌셨네요. 제 말에 김미나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어떤 교훈이요?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 말을 듣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좋은 깨달음이네요. 은행에서 일할 때는 몰랐어요. 고객을 돈으로만 판단했거든요. 김미나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카페에서 일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어르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녀의 변화가 기뻤습니다. 이제 진짜 승리네요. 승리요? 네, 사람이 변화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예요. 김미나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찾을 기회를 주셔서. 카페를 나서며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었으니까요. 준호가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뭘? 그 직원분이 변화하신 걸 보니까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기억해라. 복수는 순간이지만 용서는 평생이야. 무슨 뜻이에요? 복수는 그 순간만 시원하지만 용서는 평생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뜻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는 뭔지 아니? 뭐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야. 그게 진짜 승리지. 집에 돌아와 다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세안은행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 며칠 후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국의 금융기관들이 고객 차별금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작은 나비효과가 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김미나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직접 카페를 운영해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맞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쉽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변화에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